안녕하세요. 해치펀드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기사들이 있어서 그걸 좀 보고 저기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루드 오일 석유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기사에 석유떨이 나선 사우디 빈살만, 세계 원유 수요 20% 줄어드는데 러시아와 석유 전쟁 벌이며 증산, 미 G20 감산 요청에도 꿈쩍 안 해, 석유 수요 20년 내에 정점 예상, 낮은 단가, 풍부한 물량 앞세워 최대한 빨리 현금화하기로 한 듯.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일단 뉴스 기사가 기니까 여기 잠깐만 그냥 보고 갈게요. 지금 석유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게 사실은 정치적인 것들도 좀 있고 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중동에 늘 석유 때문에 석유 패권 때문에 이제 개입을 했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로 해서 이제 중동 쪽에 이제 그 우리가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점점 손을 떼게 되죠. 그러면서 중동에 대한 영향을 좀 잃게 됐고 음, 그 사우디랑 러시아가 이제 뭐 석유 때문에 맞붙게 됐어요. 감산하자고 했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노 하니까 열받은 사우디가 우리도 그럼 그러니까 감산이 아니라 우린 증산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 오케이 우리도 그러면 그또 증산한다. 이렇게 되면서 석유 가격이 2월 달에 불과 50불 60불이었던 게 20불 때까지 붕괴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지금 셰일가스 업체들이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죠. 근데 이게 러시아가 의도한 거예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감기 바이러스도 지금 문제지만 사실 요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또 석유 가격 자체가 지금 낮아지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셰일가스 업체들이 파산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에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관련된 파생 상품이 굉장히 많이 찍어냈어요, 지금. 그거까지 다 뭐 안 좋아지게 되고 지금 석유 관련해서 이제 뭐 미국 ETF들도 전부 어 한두 달 안에 상장 폐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6, 70불이던 게 뭐 불과 한두 달 만에 3분의 1 토막 나다 보니까 두 배, 세 배짜리 이제 그런 상품들을 전부 상장 폐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고 오히려 20불대를 깨고 10에서 15불 또는 10불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미국도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일단은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음, 사우디가 세계 석유 시장의 체제 주도로서 이른 시간에 석유를 현금화하려는 전략으로 방향을 튼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전기차 등 신재생 에너지가 보급되면 석유 수요가 앞으로 20년 안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현실에서 국가 재정에 타격이 오더라도 석유떨이에 나섰다는 것이다. 사우디의 배럴당 생산 원가는 10달러에 미치지 않는다. 배럴당 생산 원가가 40달러 넘는 미국이나 20달러 선인 러시아는 사우디가 마음먹고 저가로 물량 공세를 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일단 뭐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뭐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 1억 배럴 수준인데 20% 가량 급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제가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있네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고립주의를 견지하며 지정학적 영향력이 약해진 것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초기인 지난 9일 빈살만 왕세자에게 전화해 확전 자제를 요청했지만 사우디는 이틀 뒤 그와 반대로 추가 증산 발표를 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유가전쟁 중단 요청에도 사우디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동에서 손을 뗀 트럼프가 빈살만에게 줄 선물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은 원유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힘으로 통제하면서 사우디 이익을 보장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중동에서 점점 발을 빼는 상황이라 사우디가 미국의 말을 들을 이유도 점점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어 사우디의 배럴당 생산 원가가 10달러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에서 4달러로 알고 있어요, 원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많이 남는 이익이죠, 지금. 그리고 지금 아무튼 이게 뭐 정치적인 부분도 굉장히 껴있고,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부분 껴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또 경제 부분 또 그 펀드라든지 뭐 이쪽 파생상품 쪽에도 다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지금.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뉴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돈 드릴 테니 기름 가져가세요. 미 마이너스 유가 기현상. 원유 팔면서 돈까지 주는 기현상 발생. 북미 원유 실거래가 한 자릿수로 추락. 벤치마크 WTI 20달러 초반에서 거래.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유가 전쟁까지 겹침 때문. 이렇게 나와 있죠. 미국에서 마이너스 유가 현상이 나타났다. 정유 회사가 석유를 판매하려면 고객에게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어, 감기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석유 소비가 줄어들면서 정유사의 재고 비용이 늘자 벌어진 기현상이다. 미국 와이오밍산 원유가 배럴당 마이너스 19센트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감기 확산으로 원유가 팔리지 않고 저장고에 쌓이는 비용이 늘자 돈을 주고서라도 소비자에게 원유를 가져가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에너지 가격이 마이너스 떨어지는 일은 드물지만 최초는 아니다. 2016년 미국 노스타 코타산 중 진류가 배럴당 마이너스 0.5달러 책정된 바 있다. 유황을 다량 함유한 극도로 저품질의 원유인데다 이를 실어 나를 석유관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015년 캐나다 엘버타에서 프로판 가스가 3개월간 마이너스 가격에 거래된 적도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보면은 뭐 불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1월 달에 63.27달러였다가 20.37달러 찍고 지금 21.51 이렇게 나옵니다. 석유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류가 세 종류예요. 어, WTI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렌트유, 두바이유. 브렌트유는 북해도 그러니까 뭐 영국 그쪽에 있는 북해도 그쪽에서 나오는 거고, 두바이유는 뭐 중동 쪽에서 나오는 거. 세 종류예요. 예.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20달러 가격인데, 이게 석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지정학적 그런 것들도 껴있고 경제학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넣는 기름값도 많이 빠졌죠. 휘발유 가격이 보니까 뭐 한 1300원대 뭐 나오는 것 같던데, 일단은 이게 또 디플레이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자, 1배럴을 어, 몇 리터인지 한번 볼게요. 1배럴이 158.9리터입니다. 158.9리터. 그리고 자, 그러면 생수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생수가 뭐 대충 300, 제일 싼 게 310원이고 뭐 700, 뭐 50원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몇 개 있어요. 대충 여기 보시면 여기 230원, 470원, 750원, 그다음에 310원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대충 평균이 120, 1600, 1800원에 나니까 450원 정도가 평균이긴 하네요. 뭐 일단 대충 뭐 한 3, 4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21.84로 끝났죠. 21.84. 21.84로 1배럴에 21.84입니다.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이 1212.73, 1212.7로 계산할게요. 10전 단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뭐 저렇게 0.3 이런 건 단위는 없어요. 원래는 21.84, 그러니까
1배럴에 1배럴이 158.9였나요? 158.9. 네. 158.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158.9에 21.84 곱하기 1212.7. 자, 21.84 1배럴 21.84에 환율을 그러면은 곱해주면 1212.7, 그리고 그걸 다시 158.9로 나눠주면 1리터당 가격이 나옵니다. 1리터당 166.67원. 근데 곱하기 2를 해줘야죠. 왜냐면 우리나라 생수는 2리터 단위로 333원이에요. 333원이면 지금 생수 2리터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하고, 뭐 일부 생수보다는 뭐 삼수나 뭐 백수보다는 저기 더 쌉니다. 지금 뭐 물론 석수 뭐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물보다 지금 더 싸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렇다고 지금 투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투자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럼 차트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라는 얘기는 지금 더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늘 아시다시피 밸류 대비 가하게 프라이스가 싸다든지 비싸다든지 하면 결국에는 본질 가치를 찾아간다. 예, 그런 관점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 20불 깨고 뭐 15불에서 뭐 더 아니면 또는 10불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뭐 사우디 생산 단가가 3, 4불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뭐 러시아도 지금 사실은 푸틴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달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어 대통령이 이제 독재를 지금 더 추가로 노리고 있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정치적인 것들이 다 이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치랑 경제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데, 일단은 10에서 15불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어느 선까지 내려갈지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지금 뭐 마이너스 아까 전에 뭐 좀 해서 뭐 마치 휴대폰 뭐 사러 갔는데 이제 공짜 폰을 넘어서 가지고 차비를 주는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요금제에서 뭐 빼먹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경우랑 비슷한 케이스죠. 근데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뭐 크루드 오일, WTI유나 뭐 브렌트유나 뭐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 마이너스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럼 10에서 15불에서 저점이 나오고 다시 뭐 상승을 한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뭐 50에서 80불 사이가 원래 뭐 맞는 가격이죠. 그 얘기는 결국에는 뭐 한 20불 이하로 내려간다면 최소 두 배에서 세 배, 뭐 또는 네 배까지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얼마나 기간을 버틸 수 있냐라는 거죠. 늘 말씀드렸듯이 가하게 저평가인 가격은 결국에는 본질적인 가격으로 찾아간다. 밸류에이션이 가하게 저평가면 결국에는 프라이스에 맞춰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간을 얼마나 뭐 3년, 5년 버틸 수 있냐는 거고, 두 번째는 무리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이럴 경우에 이렇게 추세 자체가 이렇게 역추세로 해서 역배열로 이렇게 쫙 계속 빠지는 그 차트나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밸류에이션을 저평가로 보고 들어가는 걸 때는 절대 레버리지를 동원하면 안 돼요. 동원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원해야지. 만약에 여기서 21불이 싸다라고 들어갔는데 뭐 한 레버리지 가하게 해서 10배 썼단 말이죠. 10배를 썼는데 여기서 20% 30%만 마이너스 나도 그냥 마진콜 나서 아웃돼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올라갈 때 이 되게 억울하단 말이죠. 난 저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레버리지 쓰면 안 되고, 쓰더라도
되게 적게 써야 돼요. 적게 쓰든가 아예 쓰지 말든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어 15 에서 20 불은 좀 쪼끔 비싼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뭐 15 불이나 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그 정도 오면은 어 레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좀 버티면서 한 2-3 년, 3 년에서 한 5년 정도 보고 한번 투자해 볼 만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3 배에서 5 배는 나올 것 같은데, 15 불에서 하면 5 배까지는 모르겠는데 3-4 배는 나올 것 같아요. 45 불에서 60 불까지는 한번 다시 찍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중동 쪽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쟁 한번 무조건 일으켜 가지고 석유 가격 끌어올려요, 무조건. 그렇게 되면 전쟁 나 가지고 한 달 정도 전쟁한다 그러면 이거 석유 가격 그냥 30% 한 번에 뛰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또 한 20% 뛰고 이렇게 하면 금방 40% 가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에요,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석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새 감기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도 뭐 계속 되는 것 같은데,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미 중국 뛰어넘었죠. 공식적으로 뭐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중국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긴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뭐 지금 아직 좀 진정세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방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잘 하시고 뭐 휴대폰 잘 닦으시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분간. 제가 살 때 좀 조금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